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이 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에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던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강조한 지 나흘 만에 열린 회의. 정부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 거치며 학교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사교육비가 50%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의 하나로 수능에서 최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교수도 풀기 어려울 정도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초래된다는 겁니다. 킬러 문항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공정한 수능이 이른바 물수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마침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에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전언도 나왔습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사교육을 통해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건 불공정이자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활용을 확대하고 학력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거짓 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의 경질을 초래한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저희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과 사교육계의 이권 카르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학교 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책 방안은 오는 21일과 27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국민을 포기한 정권, 압수수색에만 몰두하는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이었습니다. 미리 배포된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민주당이 방탄정당이 됐다는 외부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당내 반이재명계 의원들의 공세를 막는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에 대해선 눈 떠보니 후진국,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을 포기한 이른바 오포 정권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에만 몰두하는 압구정 정권이라는 말을 만들어 맹공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그야말로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포기한 정권 대신 민주당이 나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과가 먼저라고 평가했습니다. 당 내부로부터의 퇴진 압력,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어떻든 만시지탄입니다.
정의당은 이 대표의 선언이 방탄정당의 오명을 싣고 혁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지난 주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 심장수술의 권위자였던 고인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환자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진짜 의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복이 쌓인 국화위에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영정. 고인에게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환자들의 조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선생님이 수술하시고 경과가 좋아서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10몇 년 전에 저희 남편 심장수술 해주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진짜 비통하다고 그래야 되나? 정말 왜 이런 분이 왜 이렇게 일찍 가셨을까 싶어가지고. 주 교수는 응급수술에 대비한다며 집도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구했습니다. 대동맥 분야의 최고 수준 권위자로 명성을 날렸지만 의술 앞에선 늘 겸손했습니다. 젓가락을 왼손으로 집으셔서 양손으로 수술 빨리빨리 잘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연습하시고 이불에다가 그 바느질 매듭 짓는 거 꼬매는 거.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주 교수의 사망은 의료계를 넘어 국가적으로 매우 막대한 손실이라고 깊이 애도했습니다. 연차가 높으신 시니어 교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대동맥 수술 최근까지도 계속 많이 해오셨었거든요. 온라인에서도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선 주석중 교수님 덕에 심장 질환을 앓은 아버지가 2번이나 연명하셨다며 살아있는 신은 예수님, 부처님이 아니라 주석중 교수님이란 생각을 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주 교수의 자전거를 친 트럭 운전사가 어제 입건된 가운데 당시 보행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우회전 전용 도로에서 난 사고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토바이들이 이른바 라이딩 성지라고 불리는 내리막길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가 벌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관령의 한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가정집의 마루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관령 내리막길 옆에 있는 한 가정집. 벽면이 뻥 뚫려 있습니다. 거실 유리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집 안은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마루에는 검정색 오토바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 들어오니 나는 가슴이 답답한 게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도 벌벌 떨려가지고 말도 안 나온다. 곡선도로에서부터 속도를 줄이지 못한 오토바이는 100m 남짓 떨어진 집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방도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구분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외출하고 있던 가족들은 다행히 큰 화를 피했고 헬멧과 보호 장비를 입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굉음을 내며 고개 운전을 벌이는 오토바이와 스포츠카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끼익 소리 나는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오는 소리도 들리고 비행기 소음보다는 더 심한 것 같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실제로 지난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진 스포츠카가 집 마당까지 밀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라이딩 성지로 불리는 대관령 옛길은 그 커브가 15km나 이어지는 내리막길로 오토바이와 스포츠카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관령 옛길 코스가 다른 코스에 비해서 이 난이도도 적당하고 어려운 코스도 아니고. 국토관리청과 강릉경찰서는 올해 안에 마을 주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후면 무인 단속 장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기말고사에 담당 교수의 정치적인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출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과 노동계, 언론계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는 물론이고 교수의 입맛대로 답안을 요구하는 듯한 문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즉각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측이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치러진 대전 한남대의 한 교양 과목 기말고사 문항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실세였던 1980년대 주체사상파의 사상이 정의로운지 부정의한지 평가하라고 합니다. 또 최근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 중 간첩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 간첩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냐고 묻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답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목의 담당 교수는 초빙 강사 임모 씨. 평소에도 그 교수가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설마 시험지에까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솔직히 예상을 못했거든요. 임 씨는 시험 문제에서 중국을 중공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줄임말인 중공은 31년 전 한중수교 이전에나 쓰이던 호칭입니다. 한국 다수당 대표인 이재명이 중공 대사관저에 초대받아 갔고 여기서 주한 중공대사 싱하이밍이 일장 훈시를 했다며 이재명이 고분이 듣고만 앉은 것과 대한민국의 국격의 관계를 약술하라는 문항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탈원전을 편 근본적 이유를 물으며 괄호 안에 흑심이란 표현을 넣는가 하면 재임 기간 전기료를 최소 3회 인상했어야 했다고도 주장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데 혈안이 된 이유를 쓰라는 주문도 나옵니다. 이처럼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이 3학점 강의의 이름은 경제정의와 불평등. 시험지 초반부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쓰라며 틀리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기술 시 철저히 감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부분도 그 교수의 입맛에 맞추어서 써야 되나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수강 학생들이 즉각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측은 경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대 교수님에 대한 소명서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걸 근거로 이제 필요하면 징계 요청이나 취재진은 임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